그래서 만약에 어쩌다 아빠가 뭐라도 한다고 그냥 진짜 아니 아빠도 손 있고 발 있는데 아빠가 가서 물 떠먹으면 안 돼요. 무슨 그러니까 물 같은 거 떠오는 것도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옆에 부인한테 여보 물 좀 떠와. 밥 먹다가 떠오고 그럼 되겠어요? 우리나라의 남성들의 경우에 대부분에 그런 게 전체적으로 참 많은 것 같아요. 여자를 무조건 억누르고 그런 사고방식이 참 많아요. 그렇게 키워져 왔으니까. 네. 뭐 딸만 두르라면은 아유 섭섭해서 어쩌나 그러고 여자들이 보통 그런데요. 딸을 낳고 나면 그게 첫 딸이든 둘째 딸이든 낳고 나면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그런대요.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고귀한 생명의 탄생. 어느 생명이나 그러하듯이 오늘 태어난 이 여자 아기도 고고의 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낳아주신 엄마가 그러했듯이 이 여자 아기도 커서 또 귀한 생명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문득 어느 누가 여자의 묘비를 눈여겨보신 적이 있는지요. 보시다시피 경주 김씨라는 것뿐 그러나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 남편 곁에 묻힌 부인, 다행스러운 경우라고 생각되지만 이상하게도 부인은 비석조차 없습니다. 만민평등을 깨우쳐준 선각자 한용운, 그의 부인은 유씨라고만 써있을 뿐 그 시대의 남녀평등은 관심 밖의 일이었겠죠. 여기 네 아들을 두고 가신 분, 하지만 그 네 아들을 배 아파가며 출산했던 부인의 이름은 어디 갔나요? 손자 이름까지 새기면서 왜 그 생명의 출처는 외면을 당할까요? 네, 저희 병원에서 최근 2년 동안 신생아 남녀 출생 비율을 연구해 보았더니 처음에 초산인 산모에 있어서 남자 106대 여자 아기 100,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기 낳으셨을 때는 남자 112대 여자 100, 그리고 세 번째 낳으신 산모들을 보았더니 178대 100, 이렇게 아마도 남자 선호 사상 때문에 꼭 아들을 낳아야겠다 하는 그런 어떤 집념이 아마 작용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밝은 대명천지를 맞아서 아직도 아들만을 원한다니 어디 한번 세봅시다. 어허, 여기서부턴 짝이 없군요.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글쎄 유치원이나 국민학교에 가보면 짝꿍 없이 돌아다니는 남자 어린이가 많이 생겼답니다. 옛날엔 옛날이니까 그랬다 치고 이 눈부신 여성시대에 그 비행기 태워드린다는 고마운 딸을 왜 피할까요? 딸을 낳으면 그 운명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는 어머니 꽃꽂이 왔을 때는 뭐에다 하셨어요? 옛날에야 뭐 그냥 평꽂이지 뭐 많이 사다가 또 꽂아 놓으면 그렇지 모양을 보니 옛날에. 네, 어머니 요거 좀 다듬어 주세요. 네, 파란 게요. 어느 가정의 시어머니와 며느리, 전혀 남남이면서 모녀 관계가 된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냥 병에다가 갖다 꽂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수반도 좋고 꽃도 좋고 그래서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꽂으면 참 좋겠다. 네, 아주 편해요. 저도 10년 전에는요, 이 침봉도 없고 수반도 없어갖고요, 장도 뚜껑으로 했어요. 근데 요새는 아주 그냥 다방면으로 많이 나오고요, 화기도 많이 나오고. 꽃꽂이 춤도 여러 가지로 꽂을 네. 수 있고. 어머니 점심 어떻게 있나 가고 볼게요. 지금 누가 그런 거 아이고 여기 이거 몇 번? 어머나 고모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하, 신우이가 올케 집에서 반찬을 준비를 하는군요. 아, 그래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아무리 신우한테가 옳게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아유 무안해. 아유 시집가기 전에 지금 시큰 구멍이 나고 갈까 그냥 이쁘게 좋게 하고 갔더니 영 모르나 봐 뭐를 신우한테 해주는 거를. 아유 저는 옳게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돼. 옛날하고 달라. 옛날 같은 줄 알아. 그리고 정말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계시는 옳게니까는 제일 옳게가 그냥 이거야 최고야 아무 소리만. 여기 와서는 아주 옳게 그냥 죽으려면 죽는 시간까지 해야 된다. 아이고 뭐냐? 무슨 소리 여자 소리도 이렇게 크냐? 옛날에는 삼놈으로 연수를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신우이 옳게도 잘 노는데? 그래도 신우이하고 옳게가 사이가 좋으니까 좋지. 그러면요. 그래 음식 좀 잘못 만들어도 봐줘 가르쳐주고. 알았어요. 여자의 운명은 참 재미있습니다. 신우이와 옳게, 흔히 눈꼴 사나운 관계라지만 사실 한 여자가 이 집에선 옳게였다가 저 집 가면 신우이가 될 뿐입니다. 아니 신우이 옳게뿐 아니라 이 여자들 모두가 알고 보면 한 사람이죠. 딸을 낳았으면 친정어머니가 되고 아들을 두면 시어머니가 되니까요. 70이요? 70 하나지. 요새는 만으로 쓴 거 70이라고 하자. 한 살이라도 더 적게. 엄마는 나이도. 그러니까 나보다 엄마가 24살이니까 엄마 한국 나이로 71이야. 그러니? 그러면 준이야, 너 몇 살이지? 10살이요. 그러면 할머니하고 너 몇 살 차이냐? 60살 차이. 60살 차이야? 60살. 일생을 가리키는 한 갑의 세월이지만 이 소녀도 곧 남의 시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누가 옳게가 했니? 고모님, 작은 고모님, 막내 고모님 다 했죠. 그럼 누가 저거 도라지는 누가 묻힌 겁니까? 막내 고모요? 맛있겠다. 깜짝이야, 그럼요. 여기부터 맛있죠? 형 뭐야 일찍 들어. 너 신랑은 일찍 들어오니? 네. 정부 얘기하지 말고 너 신랑 얘기하자. 더워서요? 지금 할 수 없이 일찍 들어와요. 더워서 아주 안 들어와요. 딸에서 시어머니까지 세 세대가 한 밥상에서 허물없는 대화로 한여름을 잇고 있습니다. 10살에서 70살까지. 그러나 각 세대는 그 나이 그 시절마다 나름대로의 꿈이 있었답니다. 저희 엄마는요, 미대를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결혼하시기 전까지는 응용미술을 해서 조소도 하고 만드시고 꽃병도 만들고 그러셨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엄마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여자가 결혼을 하면 이렇게 좀 구속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에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요, 저도 그림을 그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결혼해서 그림을 더 그릴 수 있다면 결혼을 하고 그러지 못한다면 생각을 좀 해보겠어요. 다른 방향으로. 저는 앞에서도 말했듯이요. 이렇게 자기가 무슨 대학까지 나왔으면서도 사회생활을 못한다는 거는요. 참 여자는 남자랑 똑같이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네끼리 뭐 남자는 남자만의 뭐 우월권을 주장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제 사회에서 여자 지위가 좀 더 향상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사업 같은 걸로 해가지고 경제적인 발전에 좀 이바지하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애들을 갖다 야단치실 때 애들이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이를테면 뭐 그냥 방 안을 쿵쿵거리고 뛰어다니면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방정맞게 왜 그러느냐, 그리고 남자애들이 좀 기가 죽어 있으면 사내가 뭐 그게 그러니까 그런 일에 기죽고 뭐 너무 용기가 없다 뭐 이러는데요. 그런 거 어릴 때부터 남녀 평등을 갖다가 좀 무시한 세뇌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이렇게 요새 사람들은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얽매이는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은 뭐 하게 되면 하는 거고,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하게 되는 거고, 안 하게 되면 안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대학 갈 때요, 학과 선택할 때 너무 이렇게 점수에만 얽매여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닌 너무 다른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 가서부터 신문방송학과 가서요, 그런 걸 전공한 뒤에 만약에 제가 대학교 졸업해서 뭐 직업을 가질 그런 여건이 될 때까지 야구 해설가가 안 나오면요, 저는 야구 해설가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요즘 사회적 세태를 보면요, 여자는 어떤 직업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고 직업을 갖는다 그래도 남자보다 굉장히 능력을 무시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굉장히 근거가 없는 얘기 같아요. 저는 요즘 여자들이 사회에서 대우를 못 받는 거는요, 여자들 탓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언니나 어머니들은 남자들이 해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직접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커서는요, 이렇게 정치인이 돼가지고서는 그런 법률을 모두 고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자 유권자들이 남자 유권자들보다 더 많으니까 저는 꼭 커서 정치인이 돼가지고서는 그런 법률을 이렇게 고치겠어요.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나라의 광복이 여성 해방을 함께 가져다 주었는지 인스턴트 햄버거 집에서 나누는 소녀들의 포부가 당돌합니다. 이들의 꿈은 이루어질까요? 이들을 낳고 키워준 어머니들은 당신들의 20년 전과 오늘을 어떻게 비교하고 있을까요? 요새 뭐 가요 공부도 못하게 하고 이거 내가 이제 뭐 가정교사도 해야 되고 애 다 가르쳐야 되는데 뭐 새로 재교육해야 되죠. 저도 뭐 대학은 다 나왔는데 근데 지금 하나도 모른다 이거야. 그러면은 뭐 하여튼 그렇다 해서 지금 또 갈 수도 없어요. 그 밑에 또 5살짜리 애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이건 뭐 내가 정말 이 가정에 푹 빠져서 완전히 썩는 거라니까. 나 정말 억울하다고 이거. 그래요. 저기 요즘 애들은 공부하는 게 우리가 배웠을 때는 정말 그야말로 음악 시간에 가면은 선생님이 뭐 풍금 치고 피아노 치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노래만 부르면 돼요. 음표 하나라도 뭐 크게 주시해서 가르친 게 없고 그리고 배우려고 노력도 안 했고. 근데 지금은 애들이 물으면은 그 음표라든지 노래의 작사 작곡 그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무슨 음악이 나오면은 지금 흉내도 못 내겠어. 그 음악이 나오면 누구 더구나 우리나라 것도 아니고 외국 거를 누구 작 이래가지고 뭐 무슨 음조 뭐 어쩌고 얘기를 하고 요번 또 방학 숙제인데 어디 뭐 음악 감상회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엄마 무슨 뭐 감상회를 그냥 그 감상문을 어떻게 쓰니 독후감은 쓰는데 감상문을 어떻게 쓰니 어떤 노래 부분이 나왔을 때 어떤 감정을 받았는가 그런 소리 들을 때 이제 우리 큰애가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2학년 애를 내가 한참 이렇게 쳐다봤다고. 우리 배웠을 때 하고 너무 판이하게 틀리니까 참 행복한 것 같아. 우리도 다시 그런 공부를 한번 해봐봤으면 좋겠어. 우리 시집을 가가지고 그저 남편이 이래라면 이래고 저래라면 저러고 그저 오로지 집에서 아이들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고 그 시키고 시부모 모시면서 그저 죽으려면 죽는 신우 뭐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뭐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뭐 이런 장님 3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네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이들을 내가 4남매를 둬가지고 아들들 딸들에 다 정말 대학 공부까지 다 하고 막둥이면 지금 대학 3학년 1학까지 다니다 지금 군인 나가 있어요. 딸은 둘은 결혼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내가 더 늦기 전에 내 생활을 가져야 되겠다. 앉으면요. 저절로 눈물이 나와요. 지금 젊은 사람들을 보면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조건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남편이 사랑을 하고 뭐 어째고 그래도 집을 뛰쳐나가고 싶을 적에가 많아요. 그래도 그거는 여자로서는 남편이 막 와서 화를 내도 그거를 인내를 하고 내 잘못이 없어도 참고 집 문 밖을 못 나가죠.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잘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남편이 굉장히 이해를 해주는 것 같아요. 뭐든지 당신을 위해서 살아라. 이제 지금은 이래요. 그리고 또 지금 또 집에서 할 일도 없고 이래서 더 늙기 전에 이렇게 후회 없이 다만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내 생활을 갖자 하고 지금 내가 말하자면 최고 발악을 하는 심이에요. 글쎄, 저도 어떻게 취미가 이상하게 예술계통으로 많이 타고났어요. 그래서 저는 본래가 이 고조무용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저희 친정아버님은 옛날 분은 다 그러셨죠. 그거는 하나 못하게. 그래서 저는 그 무용부에 들은 것까지도 제 친정아버지는 막 굳이 못하게 해가지고 못했었어요. 근데 권은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한테. 재질은 있으니까 해라. 근데 그걸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이제 대학교도 이제 이걸 갈까 저걸 갈까 망설이다가 이제 어느 과를 하나 선택을 해서 이제 했는데 결국은 이제 졸업하고도요. 이제 결혼 생활 하면서도 항상 꿈은 그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무엇을 할까 이제 하다가 어디서 이제 무료 강습이다 하면 쫓아가서 하고. 요즘 생각하면은 처녀 때는 내가 하고자 한 거를 하질 못했고
또 그 시대를 잘못 만난 거죠. 그러니까 요즘하게는 또 자식들은 엄마의 물론 엄마가 못한 거를 너는 해라 하면 그건 안 되죠. 걔네들의 그 취미랄 게 뭘 개발을 해갖고 해주려고 그래도 너무나 편안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를 모르나 봐요. 그래갖고 어떤 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이제 애들도 다 컸어요. 내 돌아볼 때 참 하지 못하게 할 때는 꼭 해야 되겠다. 또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기회가 주면은 해이해지는 것이 뭘까 싶어요. 여자의 일생만큼 많은 변화를 겪어야 하는 인생도 아마 잘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남자들은 그 자기 직업 일변도로 아주 일직선적인 그런 변화, 거의 변화가 없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지만 여성들은 우선 그 생리적인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그다음에 전혀 낯선 집에 결혼을 하는 이런 우리 남자들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엄청스러운 변화를 겪어야 하는 것이 이제 여자의 일생이고 또 실제로 그런 그 변화에 따라서 또 자기의 모든 생각이라든가 의식 구조도 함께 변하지 않으면 적응이 되지 않는 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여자의 운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자들이 변덕스럽다 그러지만 사실 여자의 변덕은 그런 의미에서는 잊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필요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성의 변화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못한 것도 있다. 이렇게 가끔 사회 각층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요. 실제로 여자들이 처녀 때는 우리가 똑같은 교육을 시킵니다. 그럴 때까지는 우리가 토론석에서나 어떤 모임에서도 여성들은 정의를 외치고 나라 민족의 장래를 걱정을 하고 그래서 밤을 새워가면서 토론을 하고 걱정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막상 면사포를 탁 쓰면 순간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철저한 소위 마이홈, 아주 난 마이홈이라는 말이 참 듣기 싫습니다만은 어쨌든 내 집, 내 가족, 내 남편 이것밖에 모르는 철저한 이고시스트가 되는 이런 엄청스러운 변화죠. 그것은요, 배운 사람이고 못 배운 사람이고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철저한 가정 위주가 가끔 우리가 시대적인 그러한 추이에 따른 여자들의 에너지가 어떻게 변해 왔느냐 그런 것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여자들이라는 것은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여자들은 구매자죠. 그래서 여자들의 파워가 소비 시장에서 굉장한 힘을 우리가 갖고 또 실제로 생산자들에게도 굉장한 압력 단체로 등장을 했죠. 자, 그러니까 여성들은 어쨌든 그런 소비 패턴의 주인공이면서도 소비를 해야지 보니까 다만 소비가 정말 나라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그런 의식이라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제가 보기에는 이 세계에 유례없는 극단의 마이홈주의자가 우리 한국의 주부들이 아닌가 이런 슬픈 생각이 저는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은 반들반들하게 닦아놓지만 대문만 열어서고 나면은 구린내가 나는 골목을 그냥 밟고 다니는 주부들. 그러면서도 아무런 생각도 없이 다니는 주부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처녀 때 외치되는 정의로움, 사회, 그러면서 참 민족 이런 것들은 까마득하게 사라지고 이제는 정말 내 가족만 아는 지나친 이런 부작용이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치맛바람이다. 무슨 개바람이다. 이래서 한때는 사회 질서 기강이 흔들리고 경제 질서까지도 흔들렸던 이런 엄청스러운 사회적인 혼란이 왔던 것들도 결국 여성들의 지나친 가정 위주의 생각 이것이 빚어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람이라 거참 여름 한철 몰아치는 폭풍 이름도 모두 여자 이름이더니 광복 이후 불어댄 모든 바람들이 여자 바람들 뿐이군요. 치맛바람, 개바람, 춤바람, 부동산 바람. 아하, 이 바람으로 풍차를 돌려서 생산 공장의 전기를 댈 수는 없는가. 우리 여기서 에너지 불변의 법칙을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자극을 받았을 때 형질은 변하지만 그 에너지 총량은 불변한다.
남자와 마찬가지로 어느 여자에게나 잠재돼 있는 에너지. 그 에너지는 여자들 스스로 개발될 수는 없는가?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케냐 나이로비대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10일부터 19일까지 NGO 포럼, 비정부 조직, 민간 단체 대표로서 저희가 참가하고 왔는데 그것은 유엔이 선포한 세계 여성의 10년 결산을 하는 대회였죠. 거기 다녀와서 느낀 것은 세계는 보다 살기 좋은 미래를 향해서 더욱 발전해 가야 하고 여성들은 그 발전해가는 사회의 한쪽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가는 변화의 주체가 되고 싶다 하는 공통된 목소리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그 발전이 있어 왔지만은 아직도 우리가 가진 문제점, 우리 여성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건 간에 크든 작든 다 공통된 고통으로서 또는 고민으로서 함께 얘기가 가능하다 하는 그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의 그 세계 여성의 해의 소득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여성이 사회의 짐이 아니라 재산이라는 점을 재인식했고 여성들 자신이 남성들의 곁에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바쳐서 정당하게 사회에서 유능한 사회 한 자원으로서의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그것이 바로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 발전에 바로 그 원동력에 직결되는 그러한 중요한 존재로서의 자각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점을 더욱 느꼈습니다. 사회에서는 많은 남성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백화점이 흥청거리고 많은 그 경제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여성들의 책임이 참 큰 것을 느껴요. 지금 주머니 경제라고 하면은 바로 주부들의 책임이고 여성들이 갖고 있는 그 경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남편을 이렇게 꾹꾹 찔러가지고 우리 피서를 한번 가지든지 내가 좋고 외제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든지 그런 선호하는 마음으로서 남편을 꾹꾹 찌를 때가 있는데 사실 여성들이야말로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되겠고 이 외제 범람이나 외제 불량품이 우리 주위에 많이 판을 치는 것은 여성들에게도 책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좋은 거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런 사상으로서 일을 할 때 그런 어려운 점이 생기고 우리 경제가 좀먹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외채 뭐 절감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벌리지 않고라도 주부들의 할 일은 너무 많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남성들의 못지않게 아주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주머니 사정을 봐도 알아요. 어떤 때 한 10만 원이고 5만 원이고 더 갖다 주면은 좋아만 하지 말고 어디서 났냐든지 남편이 무슨 일을 하고 벌은 돈인지 하고 이런 것을 따져볼 때 사회 부조리도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꼭 여성 해방 운동이니 이런 말을 하지 않고라도 우리들이 가정에서 살림을 잘하고 근검하고 또 사회 부조리의 근원을 막을 적에 여성들의 힘이야말로 커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또 물건을 만든 사람들은 전부 남자들이고 쓰는 가정에서 쓰는 건 전부 여자들이 쓰는데 물건을 쓰다 보면 하자도 많고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럴 때는 여성으로서 가만히 있지 말고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편리하도록 만들어 주시오. 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이 일을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작은 소리와 제안들이 쌓일 적에 여성은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불과 100년 전, 아니 바로 40년 전 우리 여자들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세상 빨리 변했다지만 어디 여성계만큼 크게 변했을까요? 여성의 외출, 여성의 사회 진출. 강해진 건 나이론 양말과 여자뿐이라더니 이제는 여성학이라는 학과에 출연을 봤습니다. 여자들이 달려옵니다. 에너지는 힘을 발산합니다. 이 힘, 이 기술을 보십시오. 40년 전에 이런 여자들을 보셨습니까?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